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쓰레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왜 우리를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외면하고 해결하지 않아 그것이 훗날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미리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훗날 엄청난 것으로 다가와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모르는 바보라고 하여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별것 아닌 것이 훗날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오늘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그 이북에서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자꾸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 쓰레기하고 여러분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 같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북이라는 나라는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예. 거기다가 뭘 한다는 자체가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게 거기다가 무슨 몇백억을 들여서 뭘 짓는다, 몇 초만에 날아갔잖아요. 그런 게 다 쓰레기 짓입니다. 그게 쓰레기가 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야기는 오늘 강의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요즘 시세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저 이북 것들은 가진 것 없는 날거지 같은 것들이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한 정부는 머릿속이 거짓입니다. 머릿속이. 왜 쟤네들한테 그렇게 굽신굽신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다, 정말. 왜 거지들한테 굽신굽신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라고 욕도 먹는 겁니다. 지금은 찬스입니다. 통일할 수 있는 때예요. 영원히 통일하려고 마음 먹고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길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을 알아보고 또 소리를 통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신이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은 곧 보고 들어 판단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작용하는 기관을, 우리 머릿속에 어떤 기관이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그 기관을 송과체라고 합니다. 예. 의식이 작용하는 기관은 송과체라고 합니다. 송과체는 그 생긴 모양이 솔방울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은 바티칸 궁전에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저것이 송과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 바티칸에서도 저렇게 송과체를 하느님 떠받듯이 저렇게 떠받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송과체는 우리 머릿속 가운데 부분쯤에 있는데, 이 부처님 이마에 그 보석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송과체를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 이마에 박힌 보석을 따라서 수평으로 쭉 들어가면은 이 귀 위에 만지면 아픈 부위 그 안에, 그래서 부처님 이마에서 그 보석 박힌 곳에서 쭉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만지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쑥 들어가서 만나는 부분쯤에 있는 것이 바로 송가체입니다. 예. 이 송가체는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과 또 수면 패턴, 또 생체 리듬 이런 것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영혼의 셈입니다. 그래서 송가체가 영혼의 셈이에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는, 저분이 데카르트입니다. 저 데카르트는 송가체를 영혼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데카르트가 옛날에 송가체를 영혼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혼이 느끼는 기감 능력의 발상지인 것입니다. 기감 능력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촉이 섰다라고 표현하는 직감, 직접 느낀다 이거예요. 육감, 또 예감, 벌어질 일을 미리 안다 이거예요. 또 영감 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송가체예요. 이 송가체 안에는 빈 허공 공간과 같은 방이 있어서, 지금 저기 송가체입니다. 저 맨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저 안이 비어 있어요. 저 공간과 같은 방이 있어서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작은 조그만한 육각 알맹이들이 저기서 지금 뛰고 있어요. 육각 알맹이들이 저 안에서 막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각 알맹이들이 이렇게 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의식작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의식하는 게 육각 알맹이들이 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맹이들이 뛰지 않고 가라앉으면, 그래서 그 알맹이들이 뛰지 않고 가라앉는다. 그때가 바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로. 의식이 안 들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다시 알맹이들이 뛰어오르면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고, 뛰지 않고 계속 멎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의식이 결코 없어졌다가 일단 죽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라앉아 있다가 얘네들이 언젠가 다시 뛰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 거고, 아주 안 돌아오면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사람이 분별력이 분명하고 뭐가 뭔지 그 분별력이 분명하고 총명하기 위해서는 이 송가체의 활동이 활발해야 합니다. 이 뛰는 게 활발해야 돼요. 육각알맹이들이. 만약 송가체의 활동이 감소하여 육각알맹이들이 비실비실하게 뛴다면 그때 총기는 사라지고, 우리 머릿속에 총명하다 할 때 총기는 사라지고 바보처럼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둔해져서, 기감이 둔해져서, 감각이 둔해져서 뭐가 뭔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송가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송가체에 의해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이 판결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똑똑한 송가체를 바보로 만드는 물질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인들은 거의 바보가 됐어요. 지금 그것은 다름 아닌 불소입니다. 불소. 이 불소는 치약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쓰는 이빨 닦는 치약에서부터 거의 모든 음료수, 그리고 어떤 것은 수돗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에 들어있습니다. 수돗물에도 들어있었어요. 원자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는다는 바퀴벌레가, 원자폭탄이 터지면 다 죽는데 바퀴벌레는 거기서도 안 죽고 살아남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바퀴벌레예요. 그렇게 강한 바퀴벌레가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짜서 거기 함께 놔두면 10분도 안 돼서 죽어버리는 것은 불소가 그만큼 강력한 독극물이기 때문입니다. 불소는 강한 독극물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도 다 죽여버려요. 치약에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강력한 독극물을 우리가 먹는 음료수 안에 넣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는 거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모르고 먹어서 그러지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이 나중에 엄청난 것으로 오기 전에 잘 들어두십시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독극물을 왜 수돗물에 넣느냐고요? 예,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가 돼도 우리나라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독극물을 갖다가 저렇게 국민을 위해서 수돗물에다가 넣어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소한 걸 가지고. 다른 나라는 이해가 돼요. 뭐 일본이 됐던 어디가 됐던 태국이 됐던 이렇게 자국민을 위하는 나라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살아봐서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딱 수돗물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수불 사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수불, 수도할 때 수화에 갖다가 물 숫자에다가 불수할 때 불입니다. 수불 사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이 불소가 나쁜 독극물이라고 하여 넣지 말라고 항의하였더니, 예, 지금 저 그림 보세요. 이쪽도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동안 많이 했어요. 요즘은 수돗물에 넣는 것은 일단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음료수에 넣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의 음료수는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료수에는 왜 집어넣느냐고요? 그것은 불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쁜 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나쁜 균을 죽이기 위해서 불소를 먹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잘 갑니까? 이게 원래가 그렇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이해가 가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아셨죠? 지금도 보세요. 나라가. 그런데 어쨌든 음료수에 넣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 몸에 나쁜 균 들어오는 걸 죽이기 위해서 불소를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약 안에 불소를 넣는 것은 충치 예방을 위해서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모르고 있어요. 불소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 사용하는 거지 저게 진짜 그런가 하는 건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불소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의사들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불소를 처음에 사람들에게 먹이기 시작한 것은 히틀러입니다. 예, 지금 저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저 젊었을 때요. 이쪽 사진 아시죠? 히틀러. 히틀러는 당시에 이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한 무리들이 있다고 믿고 이 지구를 아주 못쓰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믿고 그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바보로 만들기 위해 불소를 먹였던 것입니다. 조금 과했죠 그 당시에. 그러나 어쨌든 많이 죽였죠. 죽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불소를 먹였어요. 그들한테 불소를 먹이면 저들이 바보가 돼서 대들지 못하겠지. 그래서 불소를 먹인 거예요. 그러나 그 불소를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옛날에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저것들 바보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불소를 먹였는데 지금은 그 불소를 히틀러가 죽고 난 지금은 그 불소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소하고 솜가채는 친화력이 강해. 아주 친해요. 친화력이 강해서 불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솜가채는 불소를 빨아들여 경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경화작용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빳빳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 그림이 경화가 된 거예요. 저게 솜가채가. 저게 솜가채예요. 진짜 솜가채 모습입니다. 저기 지금 밑에 붉은수로만 보니 저게 경화가 된 거예요. 빳빳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서 이게 육각 알맹이 제대로 뛰겠어요? 이 솜가채 안에 육각 알맹이들은 활동량이 적어져 그 기능이 둔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팍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경화돼가지고 짜부러졌으니까 얘들이 뛰는 게 흐리부리하게 뛴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게 바로 불소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정은이가 뭐 때려 부신다 그러고 뭐 나라가 뭐 안에서도 뒤집어 엎은다 그래도 뭐 아무도 지금 저항 안 하잖아요. 아셨습니까? 이게 불소의 힘입니다. 맛있는 불소 음료수를, 불소가 들어간 음료수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먹는 것들이에요. 음료수를 계속 마셔야 할까요? 아니면 불소가 안 들어간 음료수를 마셔야 할까요? 생수, 여러분들이 마시는 생수 안에도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불소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마실 때는 그 성분을 확인하고 불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마셔야 합니다.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있는 게 거의 없어요. 겨우 한두 세 개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드십시오. 안 그러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여러분의 감각은 무감각해져 점점 바보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불소입니다. 1966년 미국의 예일대학교 신경생물학자 호세 델가도 박사는, 저분이 호세 델가도 박사입니다. 전기력으로, 이 전기의 힘을 통해서 사람의 동작, 움직이는 동작, 또 감정, 또 뭘 하는 행위 등을 원하는 대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966년이에요. 70년 전에 벌써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 안에 있는 과학자들이 전기를 통해서 사람의 동작이나 또 감정, 또 뭐 어떻게 뭐 시키는 것, 뭐 행동하는 것, 때를 원하는 대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요즘은 뭐 주파수도 여러 가지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 1960년대는 FM 라디오 주파수로 작동하는, FM 라디오 주파수를 가지고선 작동하는 거예요. 스티머 시버라고 불리는, 스티머 시버는 일종의 전자칩입니다. 스티머 시버라고 불리는 칩을, 저게 바로 스티머 시버 칩이에요. 크죠? 저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호세 이 델가도 박사가 지금 이 서 있는 앞에 그림,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저게 역시 마찬가지로 스티머 시버 칩입니다. 저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저 칩을 통해서 인간의 분노, 화나게 하고 화를 가라앉히고 또 성욕을 일으키거나 성욕을 감퇴시키거나 또 피로감, 필요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피로감을 없애버리거나 등의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스티머 시버는 일종의 전자칩입니다. 예, 전자칩입니다. 저것들이 다 그 당시에 전자칩이에요. 저것들이. 요즘 거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고풍스럽죠. 요즘은 뭐 전부다 훨씬 정밀하죠.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스 박사는 특별한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면 목표물의 뇌파에, 특별한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목표물의 뇌파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다 1900년대 때 하는 거예요. 50년, 60년대 때. 또 다른 과학자 앨런 프레이의 연구는 한층 더 진보해서, 앨런 프레이, 전자기파를 피실험자에 맞추면, 전자기파를 피실험자한테 맞추면 원격으로 잠에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잠자기 싫은데 멀리서 누가 나를 갖다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난 왜 자는지 모르고 자는 거예요. 또 이 연구에 더해서 악명 높은 월터 리드 육군연구소의 요셉 세프 박사는 이 변주한 극초단파에, 극초단파를 변조시켜서 거기다가 우리 언어, 말을 담아서 날려보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예, 말을 담아서.
그리고 직접 전자기장에 앉아 수신하던 요셉 박사가 본인이 이제 그 전자기장에 앉아서 거기서 수신하는 거예요. 본인이 멀리서 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동료가 날리는 말소리를 알아듣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누가 예를 들면 야 일어서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은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일어나는 거예요. 원격으로 조절한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말한 1960년대 앨런 프레이가 성공한 실험에 같은 효과가 더 미묘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1973년에 월터 리드 육군 연구소의 조셉 세프 박사에 의해 증명된 것입니다. 어렵게 지금 이 얘기가 뭐 극초단파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잠자게도 할 수 있고 감정도 나쁘게 할 수 있고 다 조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본인은 왜 하는지 모르게 갑자기 나가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셉 세프 박사는 자신을 피실험자로 하여 무반향 원격 격리실에서 방향이 없는 격리실에서 펄스 극초단파로 고쳐진 소리를 자기 머리로 쏘아 자신에게 전해진 소리를 이해하는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데나 쐈는데 그게 자기한테 들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들린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한다는 얘기죠. 너 거기서 뛰어내려 이러면 갑자기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장치는 목표한 인간을 상대편 자기가 목표한 사람을 소리로 교란시켜서 미친 상태가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살인 지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죽여! 그럼 죽이는 겁니다. 왜 죽였는지 몰라요. 본인은. 사진에는 내가 죽인 거니까 내가 살인자가 되겠죠. 근데 난 살해할 의욕이 전혀 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펄스 주파수가 다른 조직에 비슷한 압력파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신진대사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도 관찰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여기저기를 움직여 마음대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우리 신진자세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 몸을 여기저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멀리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멀리서 날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장을 막 뛰게 해서 죽이거나 어떻게 죽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숨이 기계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1960년대에 앨런 프레이는 여러 가지 펄스로 변조된 극초단파 펄스로 개구리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개구리가 갑자기 막 심장이 뛰었다가 또 갑자기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가 그다음 스톱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심장을 공격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바꿔 말하면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경과학 실험 중 가장 매력적인 실험은 호세 델가도 박사의 아까도 얘기했죠. 스티머 시버 칩 실험입니다. 호세 델가도 박사는 자신의 발명품인 스티머 시버 칩을 1965년 5월에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루세로라는 이름의 황소한테 이식을 해가지고 투어를 하였습니다. 투어. 이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맨 호세 델가도 박사가 리모컨 하나를 든 채, 저것이 지금 그 리모컨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걸 들고서 들어갔어요. 이 호세 박사가 투구장에 들어서자 루세로는 맹렬하게 박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막 미친 듯이. 그리고 황소가 가까이 왔을 때 박사는 리모컨을 탁 눌렀어요. 그랬더니 루세로는 즉시 그 자리에 멈춰 선 것입니다. 지금 황소가 지금
루셀로가 멈췄던 겁니다. 갑자기 얌전해졌어요. 항소. 5월 17일 이 실험은 뉴욕타임즈에 실려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예, 바로 그때 그 신문입니다. 뉴욕타임즈. 지금 이 지구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 그중 하나는 현실을 통해 자신을 위하는 부류와 이 현실을 통해서 자신을 위하는 부류와 또 하나는 자기 심정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헤매는 부류가 그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네. 날씨가 추워질 것을 대비해서 지금은 6월달이지만 지금 이제 여름이 오지만 역시 여름이 지나가면 다시 겨울도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날씨가 추워질 것을 대비해서 어떤 땔감이 좋을까 생각하며, 땔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작 떼는 것도 있고 석탄 떼는 것도 있고 기름 떼는 것도 있고 또 그 밖에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땔감이 좋을까를 생각하며 잘 봐뒀다가 땔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은 현실을 통해 자신을 위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속하는 것이, 그렇게 안 하면 맹탕 있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추운 날 난로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심정이 원하는 현실을 찾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본인이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이 있나를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심정이 요구하는 대로 현실을 찾아 헤매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있나는 관심이 없다가 내가 필요하면 그때 이제 막 찾아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위에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호세 박사가 저렇게 황소를 멈췄다 이런 걸,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대단하다고 놀랄 뿐 그것을 자신과 아무런 연관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자기를 위해서 현실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런 연구 발표가 있었군. 그렇다면 저걸 가지고 인간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을 통해서 현실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놀라기만 할 뿐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통해 자신을 위하는 부류가 자기 심정이 원하는 걸 찾아 헤매는 인간들을 보면은 쓰레기처럼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쓰레기가 누군지 아셨죠? 그리고 왜 날 보고 쓰레기라고 저것들이 하나 하는 것도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현실보다 자기 심정이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을 통해 자신을 위하는 부류가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갖고, 저런 연구 결과들을 갖고 자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런 걸 가지고 다 이용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현실을 통해 자신을 위하는 부류는 언제나 세상을 살펴봅니다. 언제나 항상 세상을 살펴봐요. 그 사람들은 현실이 자기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살펴보는 눈을 그들은 뭐라 그러느냐, 그거를 전시안이라고 하며, 전시안, 그들은 전시안을 통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그 올림픽, 평창 올림픽, 거기도 우리는 보통 가잖아요. 모두 사람들 가서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쳐다보세요. 그 올림픽 경기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게 눈입니다, 눈. 그게 전시안이에요. 그 우리 인간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 쓰레기들은 그런 거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쓰레기예요. 혹시 여러분은 베리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베리칩.
저게 바로 베리칩입니다. 개나 이런 반려동물한테 넣는 것도 일종의 베리칩입니다. 반려동물한테 베리칩 넣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이 삼성전자가 바로 베리칩 반지입니다. 전자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것을 8천만 개 이상을 미국에 납품을 했고, 또 우리나라 정부는 이것을 반려동물한테 넣지 않으면 벌금이라도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과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하고 법률상으로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면 어떻겠어요? 아, 이렇게 이걸 안 집어넣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맞을 때, 여러분들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벌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생물학자가 되었든 아니면 지질학자가 되었든 뛰어난 인간의 연구는 이렇게 현실을 통해 자신을 위하는 부류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순수하게 그걸 해요. 목표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이 그거 만든 거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인간한테 쓰여지고 있어요. 지질학자들이 석유를 캐기 위해서, 석유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걸 딴 데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 베리칩은 일종의 전자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신용카드나 또 멤버십 카드 같은 전자카드를 몸속에 넣고 다니기 위한 것이 바로 베리칩입니다. 그럴 때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편하긴 왜 불편해요? 그 정도도 편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몸속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베리칩을 몸속에 넣고 다니면 아파트나 회사 등을 출입할 때 신원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출입할 수가 있고, 대체로 베리칩을 손에다가 넣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그리고 그걸 찍 대면 되는 거예요. 또 자동차 시동을 걸 때, 요즘은 자동차 시동을 옛날처럼 키로 안 걸죠. 나는 그냥 카드 가지고 다닙니다. 카드를 몸에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가 시동 걸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카드를 몸속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죠. 시동을 걸거나 또 물건값을 계산할 때 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나갈 때는 여권, 이제 여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베리칩만 있으면. 여권을 통해서 공항에서 사용하고, 또 승차권 또한 따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비행기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다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베리칩을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몸속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실행한 데 많아요. 우리나라도 맞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위치는 드러날 것이고, 어디 있는지 다 알죠. 우리가 반려동물 어디 있는지 알듯이. 또 그 사람의 재산 및 신상은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어떤 놈인지 빠삭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뭐 맨 처음에는 그런 건 안 한다고 말을 하겠죠, 그렇게. 그 믿어요? 요즘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 말한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그 칩 안에 내장한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 미쳐버릴 수도 있고, 또 감정이 나 아닌 나로 바뀌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칩을 통해 여러분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고귀한 연구가 인간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통해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발명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만, 자신을 위해 현실을 사는 사람한테는 이와 같은 발명품이 그저 놀랍기만 할 뿐 남의 일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쓰레기다 이런 얘기예요. 쓰레기.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 칩을 몸속에 넣어야 한다면, 지금 베리칩을 맞아야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맞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불소 이야기와 전자치료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아마 몇 차례 더 새로운 것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자녀가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다면, 지금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별것 아닌 것이 훗날 엄청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